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여자들의 감성적인 마인드가 보인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여자분들이 감성적이다 인정합니다. 남자도 감성적일 수 있어. 근데 감성이 머릿속을 지배하면 안 돼요. 감성이 인생의 전체가 되면 안 돼.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 여자분들은 지금 감성이 본인의 인생을 다 씹어먹고 있어요. 감성만으로 세상을 판단을 해. 그래서 세상 멍청이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시야가 엄청 좁고 감성만으로 이성을 찍어 넣으려 그래요. 정말로 감성으로 다 퉁치려 그래. 그러니까 세상 엉망이야. 감성. 항상 감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이제 신경증,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감성적인 마인드가 본인 인생을 더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봐. 여자분들 중에 감성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재무제표나 뭐 직장이나 뭐 돈 버는 것들 보면 형편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여자분들 버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자, 우리나라 중위소득, 여자분들 중위소득은요 300을 넘지 않습니다. 한 번도 300을 넘긴 적이 없어요. 역사 이례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 여자분들 중위소득 보면 가장 높았던 데가 271만원이에요 3피대 271만원. 이게 세전입니다. 세전. 세전 271이면 세금 떼고 나면 244 243이에요 이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물론 300 이상 버는 사람도 있겠지. 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의 소수예요. 과거와 비교해서 소득이 그렇게 많이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버는 게 아닌데 쓰는 것들은 많아졌어요. 확실하게. 확실히 여자분들이 소비 욕구가 예전보다 더 강해지는 게 뭐냐 하면 돈을 쉽게 쓴다고 해야 되나? 비싼 물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전 여자분들이 왜 그렇게 해외여행에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허영심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여자분들 버는 돈만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 해외여행 간 여자분들 보면 보통 직장을 그만두고 갑니다. 직장을 다니는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여자분들이 다니는 직장을 다니는 중에 그 해외여행 갈 만한 그 시간을 못 만들어요. 보통 해외여행 갔다 오면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 그럼 월차를 써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월차를 쉽게 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수의 분들이 아마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갈 겁니다. 아니면 휴가를 여러 번 쓴다거나. 물론 뭐 회사가 좋은 분들은 연차를 모아가지고 쓰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갔다 오고 나면 답이 없잖아요. 해외여행 간다고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갔다 오면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뭐 직장 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뭐 해외여행 열풍이 장난 아닙니다. 뭐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보면 막상 여자분들이 뭐 잘 놀고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 미래가 없거든. 갔다 오고 나면 뭐 해 먹고 살지? 이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자분들 지금 결혼 못하면 끝장이에요. 솔직한 말로. 근데 남들도 바보가 아닌 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기다가 개념도 없는, 신용 상태가 안 좋은 여자들 데리고 살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설령 뭐 결혼까지 간다고 해도 배우자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 요즘엔 이혼도장 빨리 찍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어떻게 인생을 구제받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더 불안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요즘에 뭐 정신과 병원에 우울증이나 신경장애 가진 여자분들 많다고 하잖아. 그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현실이 답이 없기 때문에 신경 불안이 생긴 거야. 남자도 뭐 빚 있고 뭐 직장 제대로 못 다니고 하면 똑같이 생깁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남자도 이제 악간이 못한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여자보다 악간이 하는 사람이 많거든.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남자도 이제 악간이 못하고 이제 돈 빌린 거 많고 빚 많으면 불안해요. 잠이 안 와. 근데 반대로 이제 내가 열심히 살고 뭐 많은 돈 이제 돈 모았으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거든.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잖아.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항상 경제 위기가 오면요, 돈 많은 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이 힘들어져.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았던 분들은 뭐 재산이 어느 정도 날아가긴 하겠지. 그렇다고 인생이 위태해지진 않잖아. 그런데 이미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날아가요, 그냥. 지금 여자분들 많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제 결혼 가지고 이제 해결도 안 되고, 거기다가 자기가 버는 돈으로 잘 모이지도 않고, 게다가 쓰는 돈도 많아지고, 한 살 한 살 나이는 먹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맹정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허세보다 허영이 더 무서워요. 허세. 허세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좀 올려치는 거죠. 과장이잖아요. 허영은 뭐냐 하면 안 되는 거를 되는 것처럼 하는 게 허영이에요. 오히려 허세보다 허영이 더 위험해. 허세는 그냥 내가 가진 거에서 좀 몇 단계 올려치기 하는 거죠. 오버하는 거고, 허영은 아예 하면 안 되는 것을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심이 더 무서운 거야.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여자분들 절대 다수는 여자가 가진 능력으로 지금 뭐 오마카세나 명품 가방이나 여행을 함부로 가면 안 돼. 근데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늘었잖아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앞으로 허영심으로 그동안 이제 청춘을 바쳤던 분들, 그런 분들이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사는지 생각보다 힘듭니다. 사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아직 겪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곧 겪어보게 될 겁니다. 나이가 먹고 본인 받아주는 남자 없고 직장 구하기 힘들고 이미 내가 카드 쓴 건 많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감당할 순간이 다가오는데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술하고 약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통은 터지고 나니까 명품 오픈런이 훨씬 줄었답니다. 나중에 퐁퐁이가 사주겠지 하고 사던 걸 이제 자기가 갚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픈런을. 그러니까 명품 오픈런은,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명품 오픈런은 돈이 없는 사람이 사겠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이걸로 이제 알바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명품 오픈런을 하면 야, 이 사람도 돈 많은 거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명품 오픈런 갈 때 왜 줄 서 있는 사람도 보면 남자도 있거든요. 그게 남자가 뭐 여자 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대리 구매, 그 서울 같은 데 보면 대리 구매 알바 많이 쓰거든요. 한정판 같은 거 나오면 이제 그 문 열기 전부터 줄 서가지고 사오는 거, 사가지고 이제 받아오는 거, 그거 이제 대리 구매 알바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 명품 오픈런에 줄 서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저 물건을 살려고 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쓰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저걸 누구한테 이제 오더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대신 구매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수고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명품 오픈런 거의 반나절 동안 있어야 돼. 반나절 동안. 그러니까 저 명품 오픈런을 하는 거는요, 그냥 명품이 아니에요.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명품 중에서 한정판 몇 개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가치가 높은 것들, 여자분들이 이제 평소에 메고 다니는 명품은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건 한정판이 아니에요. 한정판이 아니니까 막 메고 다니는 거야.
한정판이면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게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 안 돼. 왜냐, 계속 매다 보면 이제 땀도 차고 스크래치도 나고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정판 아시겠지만 한정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샀을 때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는, 하고 다니는 그 물건들은 한정판이 아니야. 한정판이 아니니까 그렇게 평소에 자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한정판이면 잘 관리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건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명품 오픈런으로 줄 사는 명품은요, 그냥 명품이 아닙니다. 근데 한정판도 아닌 명품인데 일반 명품인데 그걸 줄 서서 사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면, 이게 요즘에 보면 꼭 명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신제품 같은 거 나오면 오픈런 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 그거는 문제 있어. 난 개인적으로 아이폰 갤럭시 오픈런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 아이폰 갤럭시 플스 오픈런은.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 다 나오는 거잖아. 그거 먼저 사겠다고 줄 서 있는 것 좀 문제 있어,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한정판은 그래도 내가 이걸 이제 몇 시간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높으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그냥 어차피 시중에 다 유통이 되는데 시간만 지나면 그걸 먼저 사겠다고 뻗치게 하고 있는 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꼭 한정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애플 뭐 맥북이나 아이폰 같은 거 여러분 줄 서 있는 사람도 많거든. 오픈을 하겠다고. 여러분 갤럭시도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갤럭시 이제 Z 플립이나 폴더블 폰도 오픈을 하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게 이제 바로 나온 물건 사면 또 값어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명품 오픈을 떠나가지고 명품을 여자분들이 샀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반드시 생각하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명품을 사더라도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뒷일은. 그러니까 그냥 사고 보자는 생각으로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충동 구매도 너무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중고 사이트에 내놔도 안 팔리고, 그것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린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고 사이트에 샤넬, 구찌, 프라다 쳐보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죠.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안 팔립니다. 가격을 내려도 안 팔려. 팔리는 게 없어요. 비싸게 주고 샀을 때 분명히.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명품 이제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거 보니까 감가가 말도 안 되게 심해요. 감가가 진짜 너무 심해. 신발보다 더 심해요. 진짜. 그러니까 뭐 감가가 뭐 한 달 정도 맨 건데 샀을 때 분명히 한 350만 원 줬는데 100만 원 깎여 있어요. 명품이 감가가 심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그 명품 검색하시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 판매 사이트에 검색해보세요. 가격 맞춰보세요. 차이가 심하게 나요. 아니, 저렇게 대팔 것 같았으면 뭐하러 명품을 산 거야, 헐값에. 그래서 여자분들 명품을 전 아예 구매하지 말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절대 다수의 여자분들은 명품을 구매할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구입하면 인생 꼬꾸라집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 명품 구매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을 말아먹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